예, 수험생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103페이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물입니다. 별표에 3개 하시고요. 자, 최근에 독립화 문제로 안 나왔지만 양도소득세 양도의 유형과 묶어서 나올 수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독립하게 또 나올 수도 있고요. 중요합니다. 과세대상 잘 보셔야 되는데, 거기 표 보시니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요, 토지 건물이요. 당연히 부동산 대상인데 토지 건물인데, 이 건물에는 건물과 독립한 시설물이나 구축물은 대상이 아닌데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이나 구축물은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대상인데,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는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나눠집니다. 먼저 부동산 이용에 관한 권리로서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자, 근데요,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것만 대상이지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라 그렇습니다. 등기된 것만 대상이다. 지상권,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되고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요,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것들 대상이 됩니다. 또 그 다음에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채권 또는 주택 상환사채, 이 상환이란 말 들어있는 채권은 토지로, 주택으로 나중에 바꿔주기 때문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상이 됩니다. 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런 것도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을 왜 치릅니까? 계약금을 치른 자가 치르지 않은 자보다 우선적으로 그 계약을 완성시켜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지위, 권리를 갖게 되니까 우리가 계약금을 치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대상이 아닌 것들이 그 옆에 나오는데요. 일단 좀 이따가 자, 한번 보기 전에 일단 한번 봐볼까요? 여기 시험에 나왔던 건데 기계장비 이런 거 아니고요. 용익물권 중에서 지상권, 전세권은 대상인데 지역권 아닙니다. 밑줄. 그 다음에 부동산 임차권 반드시 등기된 것만 대상이지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 대상이 아닙니다. 밑줄. 그 다음에 점포 임차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점포 임차권 옆에다가 권리금 이렇게 써놓습니다. 권리금. 우리가 상가 임차인의 지위로서의 요거 권리금이요. 점포 임차권. 우리가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된 것은 양도세 대상이 되는데요. 이 점포 임차권, 권리금에 대한 것은 이것은 기타 소득세 대상입니다. 이건 기타 소득이지 양도소득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구장 운영하는 임차인이요. 여러분, 당구장 가보셨나요? 제가 주부 수강생, 남자들은 뭐 당구장 다 가봤을 것이고, 주부 수강생들 있잖아요. 제가 당구장 가봤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주부 수강생이 뭐 말을 할 듯 말 듯 막 망설이고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그랬더니 한 번 가봤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결혼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한 번 해봤는데요. 이거 똑같은 거지. 자, 저 당구장 한 번이라도 가봤으면 가본 거죠. 자, 어떻든 간에 당구장 안 가보신 분들도 많던데, 당구장 가면요, 당구다이, 당구공, 당구 큐대, 커피숍 판기, 컴퓨터 이런 시설들을 이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고 이 시설을 다른 임차인한테 넘깁니다. 그때 받은 권리금은 이 점포 임차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기타 소득세 대상이지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아니잖아요. 당구다이, 당구공, 당구 큐대, 커피숍 판기, 컴퓨터, 부동산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 기타 소득세 대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표권, 저작권, 출판권, 특허권 등 일체 무체 재산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요, 동그라미 3번 양도세 대상에 이제 기타 자산이요. 기타 자산은 법에 열거된 것들이 있는데, 특정한 법인 주식 두 가지가 있어요. 특정 주식, 그 다음에 특정 시설물, 그러니까 특정한 법인 주식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세분화해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것은 니은번 밑줄입니다. 특정 시설물 이용 회원권이요. 그래서 명칭 불문하고 골프, 콘도,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헬스클럽 회원권 같은 명칭 불문하고 이용권 회원권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도 대상이 된다고 그랬죠?
가액 기준, 시설 기준 이런 거 없잖아요. 면적 기준. 다만 남보다 배타적 우월적 지위에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회원권은 다 대상이 돼요. 다만 거래가 안 된다는 것뿐이죠. 여러분 동네 헬스클럽 회원권은. 자, 그래서 명칭 불문하고 이용권 회원권 대상이 되고 또 회원권적 성격이 들어있는 주식도 포함해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요, 이 특정 시설물 이용회원권 여기에 회원권적 성격이 들어있는 주식 포함, 무슨 얘기냐? 제 친구가 골프장 법인의 대표인데요. 뻥이라고 그랬죠? 진짜 있다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있다고 치고. 자, 오더니, 야, 우리 법인의 골프장 법인의 주식을 살 생각 없냐? 아, 그래, 좋다. 내가 니네 골프장 법인의 주식을 갖고 있는 동안만큼은 회원들이 누릴 수 있는 지위를 누리게 해줘라. 이럴 때 이런 주식도 포함해서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밑줄입니다. 영업권이요.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대상입니다.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이 뭐냐면 토지, 건물. 우리 규제는 토지, 건물만 나왔지만 부동산에 관한 권리도 포함입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런 것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대상이 됩니다. 자, 근데 거기 오른쪽에 과세 대상 제외에서 동그라미 6번 영업권만 단독으로 양도하면 기타 소득세 대상입니다. 영업권은 반드시 사업회사 자산과 함께 양도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는 KFC 영업권 예를 KFC로 옛날에 들었다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인 줄 알고 그랬더니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다국적 기업이어가지고 지금은 코리안 치킨 프랜차이즈 강남점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점. 그래서 강남 지역에서 영업할 수 있는 영업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영업권만 양도하면 기타 소득세 대상이고 그 매장 건물 같은 것과 부동산 임차권 같은 것과 함께 양도할 때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리을번이요. 기타 자산에서요. 토지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이요. 자,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축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을 우리가 줄여서 이축권이라고 합니다. 건물 옮겨줄 수 있는 이축권이요. 우리가 개발 제한구역에서 공익사업을 시행할 때 건물을 옮겨줄 수 있는 이축권. 이게 기타 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헷갈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법에 명문한 건데요. 자, 부동산 토지 건물과 함께 양도할 때 이축권은 대상이 되는데 요거 부동산과 분리되어 이축권만 따로 구분 계산해서 양도하면 기타 소득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거기 오른쪽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동그라미 7번이요. 중요합니다. 별 표시하시고요. 이축권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구분 신고할 때는 기타 소득세 대상입니다. 반드시 이축권은 부동산과 함께 양도할 때 이축권만 대상이 된다는 거 쫙 밑줄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이요.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그러니까 신탁 수익권이라고 하는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이것도 2021년도에 과세 대상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양도세 대상의 법에 열거되어 있는 것에서는 주식 출자 지분도 있고 또 그 다음에 파생 상품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들 보조단에 나와 있는 것들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문제 보겠습니다. 양도세 대상물 그래서요 소득세법상 고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단 자산은 국내 자산임. 1번에 무상 이전에 따라 자산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 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자, 여러분 양도세는 반드시 사실상 유상 이전,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지 무상 이전은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2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대상이죠. 3번 사업에 사용하는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자, 영업권은 반드시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할 때 이런 것들과 함께 양도할 때 영업권 대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이요.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축할 수 있는 권리, 이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은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아까 봤다시피 이축권 가액만 별도로 평가해서 구분 신고하면 기타 소득세 대상이지만요. 그 다음에 5번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의 임차권 양도는 대상이다.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것만 등기된 것만 대상이지 등기되지 않은 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5번 틀렸죠, 여러분들? 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제3절 양도로 보는 경우. 자, 여러분 양도소득세 양도의 유형인데요. 양도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 양도의 유형. 자, 양도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거 있죠. 요거
제3절 제목이 양도로 보는 경우만 딱 나왔는데 양도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을 양도의 유형, 제목은 양도의 구분, 양도의 유형입니다. 양도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을 쭉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섞어져 있을 때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먼저 양도의 개념이요. 자, 여러분 양도소득세 양도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기본서 이론 배웠던 분들, 저한테 배웠던 분들은 자, 양도소득세 양도가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양도소득세 양도는 뭐라고요? 사실상 자, 유상, 반드시 대가를 받고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라고 그랬죠? 누가 여러분은 양도소득세에서 양도라는 게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뭐라고 대답하신다? 다 같이요?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이렇게 여러분 대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사실상 유상 이전.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상 이전만 하면 되죠? 실질과세는 직상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가 됩니다.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가 되고요.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과세가 되고 또 그러니까 등기등록을 이행한 경우에 한해서 양도한 것으로 본다. 틀려요. 또 사실상 이전만 하면 사실상 이전해야죠. 그래서 형식적 이전은 양도가 아닙니다. 형식적 이전은 양도가 아닌데요. 그 형식적 이전의 대표적인 예는 어떤 거냐? 자, 형식적 이전의 대표적인 예는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이죠.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양도담보라는 거예요. 자, 채무자가 여전히 사용 수익하고 변제익에 대해서 돈을 못 갚으면 네 맘대로 알아서 해 처분권만 이전하는 거. 이게 양도담보입니다. 자, 재봉틀 판례로 제가 양도담보 공부할 때,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그렇게 했다고 그랬죠? 재봉틀 판례로. 1960년대, 70년대 어떤 어머니가 재봉틀 굴려서 바느질해서 한 집안의 가게를 꾸려나가고 있는데 자,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는데 가정 경제를. 근데 돈이 필요해요. 이 재봉틀 담보로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여전히 이 어머니가 사용 수익해요. 재봉틀을 굴려요. 자, 수익이 발생하면 자기가 가져요. 근데 변제익에 대해서 돈을 못 갚으면 이 재봉틀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처분권만 이전하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전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채무자가 사용 수익하잖아요. 그래서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다만 물론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해서 변제익에 돈을 안 갚으니까 채권자가 제3자에게 이것을 매각했을 때 그때는 완전히 대가받고 제3자에게 넘어간 거니까 양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걸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사실상 유상 이전 반드시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지 무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문제 나왔었죠. 반드시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지 무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요. 자, 그러면 누가 여러분한테 양도소득세 양도가 뭐냐? 뭐라고 대답하신다?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양도의 개념이요. 양도란 개인이 소득세법상 열거된 대상 재산을 여기 빗줄이요.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빗줄. 자, 그리고 읽어봅니다. 제가 매매 교환 등등 같은 이런 것들을 자 통해서 거기 세 번째 줄 끝에요. 사실상 이전하고 그 대가를 유상으로 받는 경우를 말한다. 밑줄이요. 그래서 밑줄 긋은 것을 한마디로 더 줄이니까 양도세는 뭐다? 사실상 유상 이전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도로 보는 경우요. 자, 제목들을 이해하면서 제목을 줄줄이 깨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섞어져 있을 때 곤란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매매 대표적인 양도에 해당하는 유형이죠. 거래대금 특히 이전하는 자 측면에서 봤을 때 매도. 거래대금 받고 이전하니까 사실상 유상 이전으로서 양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유형이고 교환이요. 금전 이외 재산권을 서로 맞바꾸면 자, 자신의 부동산을 이전합니다. 사실상 이전하고 상대방 부동산을 대가로 받고 내 거 이전. 또 다른 상대방은 상대방 부동산을 받고 내 거 부동산 이전. 그러니까 교환은 거래 양당사자 모두에게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게 특징이죠. 그리고 법인의 현물 출자 같은 것도 양도당합니다. 출자자가 있고 설립된 회사가 있을 때 출자자가 부동산으로 현물 출자 사실상 이전합니다. 대가를 받는데 무슨 대가를 받느냐? 설립회사로부터 주식 신주를 배정받고 이전하니까 법인의 현물 출자도 양도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물변제요. 대물변제는 여러분 제가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설명을 제가 기본서 강의할 때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대물변제요. 한번 보세요. 대물변제는 물건으로 대신해서 변제하는 건데 관하여 변제하느냐 가름하여 변제하느냐는 건데 우리는 가름하여 변제하는 겁니다. 대물변제요. 갑이란 사람이 을한테 자 그러니까
금전 2억 원을 돈을 2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대여금 채권에 대한 갑채권 자금을 채무자입니다. 변제기가 돼서 돈을 갚아야 되는데 채무자가 돈이 없죠. 그럴 때 마침 변제기에 대해서 돈을 갚아야 되는데 마침 2억 상당의 부동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을 변제 가름하여 소유권 이전합니다. 그러면 을에서 갑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됐습니다. 을이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무슨 대가를 받습니까? 부동산을 변제 가름하여 소유권 이전함으로 2억 원 대여금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했죠. 그래서 사실상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이 똑같은 구조를 가진 것이 이런 거예요. 대물변제. 먼저요. 요 얘기는 지금 이 얘기는 금전적 채무에 가름해서 금전적 채무에 가름해서 양도소득세 대상 물건을 사실상 이전한다. 그러면 금전적 채무에 가름해서 대상 물건을 이전한다. 그럼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요. 똑같은 구조를 가진 것이 이혼할 때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이혼의 위자료를 줘야 되는데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주면 이혼하면서 어떤 여자가 헤어지면서 전 남편한테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줍니다. 여자가 능력이 더 있어가지고 야 이거 먹고 떨어져 그러면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혼할 때는 양도소득세 대상 물건으로 위자료를 주면 안 된다. 왜? 위자료 주는 것만 해도 억울해 죽겠는데 세금까지 내야 되잖아요. 또 보시면 여러분요. 손해배상의 소극적 손해로서 손해배상의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대상 물건 이전하는 것도 대물변제로서 양도에 해당합니다.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요. 또 여러분요. 조세 물납도 그렇습니다. 조세 물납도 대물변제로서 양도에 해당하는데 재산세를 내야 되는데 부동산은 물납합니다. 그럼 저의 부동산의 소유권이 지자체로 이전합니다. 대가를 받는데 무슨 대가를 받습니까? 조세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조세 물납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다만 여러분요. 주의할 것은 단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갖춘 주택이겠죠?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대물변제로 이전한다. 대물변제로. 자, 그때는 이혼의 위자료를 주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갖춘 주택으로 대물변제했다. 그럴 때는 이것은 양도소득세가 대물변제는 양도에 해당하지만 이런 때는 비과세요건을 갖췄으니까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거를 알아둡니다. 자, 그러면 대물변제 제가 자세히 소개해드렸고요. 거기에 양가로 4번 교재 본문을 봅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일정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은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로 봅니다. 그 다음에 부담보증이에요. 여러분 부담보증에는 제 강의를 들은 분들은 제가 똑같은 예로 계속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부담보증여. 여러분들이 부담보증여는 요 사례를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담보증여란 말이 나오면 부담보증여예요. 부담이 있는 증여를 하는 거죠. 부담보증여. 부담이 있는 증여를 하는 건데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갑이 시가 5억 상당의 토지를 갑이 을에게 증여합니다. 증여자 갑이고 증여를 받는 수중자 을이 있습니다. 수중자 을이 있고요. 자, 그랬을 때 갑이 이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빌려 쓴 3억 원의 차입금이 있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죠. 자, 또는 5억짜리 주택을 증여하는데 거기에 3억 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전세금도 갚아야 할 돈이니까요. 자, 이렇게 부담이 있는 증여를 했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담이 있는 증여를 했을 때 이런 얘기죠. 갑이 을한테 야, 을 왜? 야, 내가 너한테 5억 상당 토지를 증여할 건데 너 받을래? 야, 그래? 야, 근데 내가 그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3억 원 빌려 쓴 거 있어. 그건 네가 좀 갚아줘야 되는데 아이 진짜 얘가 정말 고마워.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그러겠지? 자, 그러면요, 보세요.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그 말은요, 이거예요. 수중자가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을 때 우리가
취득세에서도 부담부증여 제가 소개해드렸었는데, 그랬을 때 증여자와 수증자 내에 대해 세금관계를 말해봐라. 그러면 증여자는 수증자가 인수하는 이 채무 인수액 상당액 부분에 대해서요, 채무 인수예요. 요 사례 같으면 3억 원이죠.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인수액 상당액 부분에 대해서 증여자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증여자가 3억 원의 양도세를 내는 건 아니고 3억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담부증여 시에 양도책 계산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는 건데, 자 양도소득세 양도에 해당하려면 반드시 대가를 받고 이전했어야 되는데, 증여자가 공짜로 줬는데 무슨 대가를 받았냐? 무슨 대가를 받았습니까? 증여자는 자신이 갚아야 돈 3억 원을 수증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증여자는 3억 원만큼 채무를 면하는 대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3억 원만큼 채무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했다고 봐서 채무 인수액 상당액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이 채무 인수액은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자, 제가 요 똑같은 부담증여 사례에서 다음 중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인가? 1번 5억, 2번 3억, 3번 2억, 4번 1억, 5번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내면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수강생들이 계산 문제인 줄 알고 아이씨 통과 이렇게 하면서 안 푸시는데, 아니죠? 자, 요때 부담부증여 시 요 사례에서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3억 원. 이게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수증자는 이제 수증자는 전체 증여받은 재산가액 5억에서 갚아야 하는 돈 3억 뺀 나머지요. 즉 채무 인수액 이외 자산. 채무 인수액 이외 자산 부분에 대해서는 요 사례 같으면 지금 얼마예요? 2억 원. 5억에서 3억 뺀 2억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계산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겠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인수액 상당의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는 거. 그래서 증여자한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부담부증여 꼭 기억합니다. 다만 이거는 배우자 직계존비속관이 아닐 때 얘기지, 만약에 증여자와 수증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관이면 얘기가 틀려집니다. 그럴 때는 남편이 부인한테 부담부증여 때 알았어 여보, 내가 3억 원 알아서 갚을게. 자, 남편도 갔다 갔겠죠? 아빠가 중고등 자녀한테 부담부증했더니 알았어요 아빠, 제가 학원 갔다 오면 밤 11시 그때부터 씻고 밥 먹고 다시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서 밤새 일해서 갚을게요. 결국 아빠도 갔다 갔겠죠? 또 군대가 있는 자녀한테 부담부증했더니 알았어요 아빠, 요새 사병 월급 얼마나 많이 올랐는데요, 제가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서 갚을게요. 결국은 아빠도 갔다 갔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이 배우자 직계존비속관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본다고 그랬어요. 제가 추정합니다.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해서요. 결국은 5억 전체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자, 인수가 돼야지만 채무 면한 대가를 받았다고 보는 건데, 그래서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니까 5억 전체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고요, 수증자한테. 근데 다만 배우자 직계존비속관에도 채무 인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담부증여 보겠습니다. 교재 양가로 5번, 동가로 1번 배우자 직계존비속 이외자 간의 부담부증여.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액은 자, 증여자한테 양도세를 과세한다는 거 밑줄. 채무 인수액 이외 자산은 무상 이전된 거니까 수증자에게 증여세 부과한다. 거. 배우자 직계존비속관의 부담부증여는 원칙은 채무액이 증여한 것으로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하는데, 단 대가 있다는 것이 채무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다더라.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공매나 경매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공매대금, 경락대금 받고 이전하니까 공매나 경매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어떤 주부 수강생이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저를 찾아와서 제 친구 얘기인데도 물어봐도 될까요? 네, 괜찮아요. 제 친구 얘기인데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면 제 친구네 집이 사업이 잘못돼가지고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인데 그럴 때도 양도세를 낼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유상이전 양도에 해당한다는 거지, 실제 과세되느냐는 변론입니다. 1억에 샀는데 7천에 경락되면 1억에 사는데 7천에 판 거니까 마이너스 3천이잖아요. 양도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인 재산 재취득 그래가지고 여러분 거기 보조단 참고 한번 보겠습니다. 보조단에 본인 재산 재취득이요. 소유 재산을 공매, 경매로 인해서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다. 여기서 자기는 누구냐면 물상보증인 자기입니다. 자, 물상보증인 자기가 재취득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요거 어떤 거냐면 물상보증인 자기 재취득하면, 그러니까 타인의 부동산을 타인의 채무에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죠. 자 보세요. 갑이 을로부터 어떤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채무자고 그 다음에 을 채권자입니다. 자 그런데요, 채권자고 근데 여기 만약에 자 이 부동산이 병소유예요. 근데 병소유 물상보증이죠, 병이. 근데 변직의 돈을 안 갚으니까 채권자가 이것을 경매에 넘겼습니다. 병 입장에서는 이게 웬 날벼락이냐 그래서 경매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 물상보증인이 재취득해요. 그랬을 때는 자 공매 경매된 자산을 자기가 재취득한다. 이때는 양도당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물상보증인 자기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집에 있는 자기도 아니고 도자기도 아니고 물상보증인 자기가 재취득하는 것은 양도를 보지 않습니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아까 거기 보조단에 보니까 위에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양도소득세 소득세 양도책 계산하는 게 거기 나와 있는데 자, 요거는 우리 부담부증에 관해서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30회 시험 때 한번 어렵게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요. 넘어가고요. 105페이지 수용을 보겠습니다. 자, 수용. 강제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져도 보상금 받고 이전하니까 수용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양도에 해당하는 것들 줄줄이 깨고 있어야 됩니다. 매매, 교환, 법인의 현물 출자, 대물 변제, 그 다음에 부담보 증여 시 채무액 상당액, 그 다음에 수용, 공매, 경매, 양도에 해당한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105페이지 양도가 아닌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요. 무상 이전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죠. 그 다음에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채무자가 사용 수익하니까 사실상 이전한 게 아니니까. 근데 단 밑줄입니다. 채무 불이행 등을 위해서 변제 충당 매각할 때는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환지 처분으로 지번 변경되는 경우 정책적 목적으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밑줄이요. 자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 공공의 목적에 쓰려고 보려놓는 공공용지나 채비지를 말하는데 하여튼 여러분요. 자 환지 처분으로 지번 변경되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 정책적 목적으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토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내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자 그래서 꼭 여러분 밑줄이고요.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이요. 지분의 변동 없는 공유물의 단순 분할은 자기 거 그냥 자기 지분대로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대가 받고 준 거 없으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2번이요. 자,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던 자가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 토지로 분할했다가 그 공유 토지를 소유주별로 단순히 재분할합니다. 그럼 지분의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체크입니다. 근데 동그라미 3번이요. 공동 소유 토지를 소유주별로 분할하면서 그 공유 지분의 변경, 지분이 변경되면서 대가관계가 있다. 양도에 해당합니다. 갑이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 50%씩이었는데 감 60, 을 40% 지분으로 분할하면 지분이 감소한 사람은 공유지분권 10%를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지분이 변동 없는 공유물의 단순 분할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 지분 감소로 변동될 때 대가 받고 이전하면 양도에 해당한다. 밑줄입니다. 또 동그라미 4번 제3분할 청구 소송에 의한 분할 양도로 보지 않는다. 여러분 이혼할 때 제가 위자료로 양도소득세 대상물건으로 위자료를 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합니다. 단 면할 수 있는 방법. 제3분할로 인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부가요, 혼인 후에 형성한 재산은 부부 공동소유 재산으로 봅니다. 그죠? 주부 수강생 여러분들이요, 다 부동산 명의가 남편 명의로 돼 있어요. 내 명의로 된 거 하나도 없어요. 쫄 거 없어요. 제3분할 청구권 행사하면 여러분요, 판사가 40% 정도 인정해 줍니다. 자,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자, 남편이 바깥에서 사업하거나 직장 다녔습니다. 자기 혼자 잘나서 돈 번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빛나는 내재와 헌신에서 힘입어서 돈 번 거니까 40% 내가 찾아간 거니까 제3분할로 인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도 않고 증여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요 얘기고. 그 다음에 쫙 밑줄이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보겠습니다. 배우자 직계존속간의 양도요. 자, 무슨 한 입을 덮고 자는 사이에 부모 자식 간 양도냐,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합니다. 남편이 자다 말고 여보 일어나봐, 내가 서울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를 우리가 4억에 사는데 이게 8억이 됐잖아. 내가 당신과 특별히 4억 100만 원에 팔 건데 살래?
부모와 여보 둘이서 매매계약서 쓰고 그래봤자 자 대관계 인정할 수 없으니까 배우자 직계점 소관의 양도는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에 부과합니다. 단 대관계에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부부간에 교환한다거나 또는 공매 경매로 아버지 부동산이 공매 경매에 넘어가는데 아들이 경락을 받는다거나 이런 경우는 대가 입증이 되면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다. 양가로 6번도 미칩니다. 매매 원인 무효소에 의한 소유권 환원이요. 잘못 온 거 그냥 돌려주는 거예요. 자, 소유권 환원 요거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신탁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믿고 맡긴 것 뿐이에요. 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 이전 믿고 맡았다가 돌려준 것 뿐이에요.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매매 원인 무효소에 의한 소유권 환원 잘못 온 거 돌려주는 거죠.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대가 받고 이전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신탁 또는 신탁 해지로 인한 이전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다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 꼭 알아둡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양도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 섞어져 있을 때 곤란할 수 있어야 됩니다. 106페이지 제4절 양도 및 취득식입니다. 어느 때를 양도 시기로 보고 취득 시기로 볼 것이냐. 이게 32 시험 때 나왔어요. 그랬기 때문에 올해는 좀 출제 가능성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양도 및 취득 시기는 독립한 문제로의 출제 가능성은 낮아졌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독립한 문제로 출제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에 좀 편하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볼게요. 양도 및 취득 시기요. 어느 때를 양도 시기로 취득 시기로 하느냐. 왜 의미가 있냐면 보유기간 판정에 의미가 있습니다. 양도숙세에서는 몇 년 보유하고 파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확 달라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보유기간 판정이 중요한데 보유기간 그러면 일반적으로 당해재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어느 때를 취득일로 하고 양도일로 하느냐에 따라서 세금 계산이 달라지죠. 자, 그럴 때 일반적인 경우 봅니다. 자산의 일반적인 취득 및 양도 시기는 밑줄입니다. 사실상 대금 청산일로 한다. 밑줄자예요. 그래서 실제 잔금의 전부를 주고받은 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대금 청산일, 그 잔금 청산일 거기다가 여러분이 사실상 대금 청산일 거기다가 여러분이 사실상 대금 청산일 자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돼지꼬리 땡냐 해가지고요 뭐라고 써놓냐면 실제로 잔금의 전부를 주고받은 날이 대금 청산일이에요. 근데 시험에서는 바꿉니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다. 아닙니다. 취득세랑 헷갈리면 안 돼요.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취득세상 취득 시기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었는데 그거하고 헷갈리라고 매매 등 일반적 거래의 경우 양도세, 양도 및 취득 시기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합니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 X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계약서와는 관계없어요. 실제 잔금 지급한 날입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이 대금 청산일의 대금에는 양도소득세를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원래 양도소득세는 양도자가 내는 세금인데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해당 양도세를 제외한 금액을 청산하면 대금 청산이 되는 것으로 본다. 무슨 얘기냐면 대금 청산일의 대금에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세까지 청산이 됐을 때를 취득시로 한다는 게 아닙니다. 자, 이 대금 청산일의 대금에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세까지 포함을 시키면 이것까지 청산이 됐을 때로 하면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이 판정이 돼야지 양도세가 계산되는 건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금 청산일의 대금에는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세는 제외합니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대금 청산일이 원칙인데 불분명하다. 그러면 밑줄입니다. 등기등록부 명부 등에 기재된 자 여기 밑줄이요. 등기등록 접수일 명의기에서일 밑줄이요. 주식은 주주 명부에 등재되고 명의기에서일을 취득시로 하는데 우리는 부동산 세법이니까 등기 접수일이 중요합니다. 대금 청산일 원칙인데 불분명하다. 그러면 등기 접수일이요. 자, 그 다음에 대금 청산 전에 등기했다. 등기등록 접수일 명의에서요. 자, 등기 접수일 기억합니다. 대금 청산 어려울 거 없어요. 원칙 대금 청산일 불분명해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 전에 등기했어. 등기 접수일이요. 자, 그래서 실무적으로도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과 그 다음에 등기 접수일 비교해서 중빠른 날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장기할부 조건 매매요. 2회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할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할 때 장기할부 조건 매매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과 인도일 사용수일 비교해서 중빠른 날입니다. 밑줄 쫙이요. 중빠른 날.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일,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그 다음에 또 사용 수익일 중 비교해서 중 빠른 날입니다. 요거요, 시험에서는 바꾸면 각 할부금을 지급하는 때다, 첫 할부금 지급하는 때다, 마지막 할부금 지급하는 때다. 아닙니다. 중 빠른 날입니다. 장기합숙금 매매. 자, 그리고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요. 원칙적으로 사용 승인서 교부일입니다. 우리가 취득세에서는 건축물 건축 또는 개수로 취득했을 때 원칙 언제냐?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을 비교해서 중 빠른 날인데,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이나 교부일이나 뭐 같은 거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사용 승인서 교부일이고 밑줄. 그 다음에 사용 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 사용 승인을 받으면 그날이겠죠. 사실상 사용일, 임시 사용일을 비교해서 중 빠른 날이고요. 자, 3번이 시험에 나왔었는데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았다. 무허가 건축물은 이런 허가 절차가 없으니까 지가 건물 져놓고 사실상 사용한 날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최근에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의 경우 양도세 취득 시기는 추후 사용 승인 또는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날. 아닙니다. 이런 허가 절차 없으니까 사실상 사용일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밑줄이고. 그 다음에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 개시일입니다. 상속 개시일. 그 다음에 증여받은 자산은 증여받은 날입니다. 증여받은 날. 이 증여받은 날이라는 게 취득세에서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 보조단 참고 두 번째 참고를 보니까 취득세에서는 증여 계약일 밑줄이요. 근데 양도세에서는 증여 받은 날입니다. 증여 받은 날이라는 게 판례와 통칙에서는 부동산은 등기일, 동산은 인도일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렇게까지 물어붙지 않고요. 그냥 증여 받은 날이요. 취득세에서는 증여 계약일이요. 서로 뒤바꾸는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을 양도선 취득한 경우에 해당 자산의 대금 청산한 날까지 목적물이 완성 확정 안 됐다. 그럼 목적물이 완성 확정된 날입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이런 세금이에요. 어떤 자산을 취득해서 양도하기까지 있죠. 보유하는 기간 동안 이 자산을 사용하고 수익한 것에 대한 세금 귀속 부분을 보유기간 동안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이번에 일시적 우발적 양도소득에 일시에 실현시키는 조세가 양도소득세예요. 그러면 여러분요, 자, 완공일 전에, 완성되기 전에 대금이 청산됐어요. 원래 양도소득세는 대금 청산일이잖아요. 양도미 취득시기가. 근데 대금은 청산됐지만 아직 완공 안 됐어요. 사용수익도 못 해봤는데 세금으로 귀속시키면 안 되니까, 자,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하냐? 완성 확정된 날을 취득시로 합니다. 대금 청산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양가로 6번입니다, 여러분. 자,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 양도요. 요거는 32회 시험 때 나왔었는데, 토지 환지 처분으로 지번 변경되는 경우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 전 토지 취득일인데요. 환지 처분으로 권리 면적의 증가 감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가 감소된 부분은 이번에 환지 처분으로 새로 받았으니까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자,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취득세에서나 양도소득세에서나 환지 소유권 이전 고시일, 환지 처분 공고일 이런 거는 항상 다음 날, 요거 꼭 기억하라고 했죠. 다음 날 요걸 쏙 뺀다고 그랬는데, 자, 28회 시험 때 취득세 문제에서 소유권, 주택 재건축 조합 등이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비조합원용 토지를 취득했을 때 소유권 이전 고시 1 틀렸습니다. 다음 날 빠져가지고 취득세 문제에서. 근데 32회 시험 양도세 문제에서 환처분으로 권리 면적의 증가 감소가 있는 경우에 환처분 공고 1 틀렸습니다. 다음 날 요거 항상 떠올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은 수험생분들이 제 수업을 잘 들은 분들은 작년에도 역시 환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제 음성 들려서 답 골랐습니다. 자, 요거 항상 기억하시고요. 제가 기본 강의할 때는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얘기도 해드렸는데, 자,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쇠도끼. 취득시 언제로 하느냐? 옛날 대장간에 저 구입했을 때를 취득시로 해야지. 산신령님한테 물에 풍덩 빠졌다가 돌려받을 때 좀 찌그러지고 이끼 묻었다 할지라도 도끼의 동일성의 변동이 없다. 그래서 옛날에 대장간에서 구입했을 때를 취득시로 하고,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 요거
지목이나 지번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토지의 동일성이 변동이 없으니까 환지천 토지취득이래요. 이거 여러분 이게 이제 뭐 시험에서 지금 출제 가능성이 좀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환지천 공부의 다음 날 이거 꼭 기억하시고, 환지초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환지천 종전 토지 취득일을 취득시로 하고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같은 거 벌어질 때 갑이라는 사람이 A 토지 소유자인데 사업 시작되면 사업 시행자로 갔다가 사업이 종료하게 되면 사업주군의 다른 토지로 환지받았을 때 A 다시 환지받은 토지 취득 시기는 언제냐? 환지천 종전 A 토지 취득일을 취득시로 합니다. 지목이나 지번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토지에 도기에 동일성의 변동이 없고, 근데 환처분으로 권리면적의 증가 감소가 있는 경우에 이거는 이번에 환처분으로 새로 받았으니까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꼭 기억하시고요. 양가로 7번 장기 점유에 의한 취득, 민법 245조 1항 에 의해서 규정에 따라서 점유 시효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식입니다. 자, 민법 245조 1항에 보면 평온공연하게 소유의사로 타인의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 소유권 취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법은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니까 등기해야지 성립하고 등기해야지 대항하는데, 근데 우리 세법은 부동산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점유 시효 취득한 부동산 취득시는 언제냐? 점유 개시일로 소급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우리가 평온공연하게 소유사로 20년 전에 어떤 토지에 점유를 개시하고, 그 다음에 20년에 시효가 만료하고, 그 다음에 등기를 접수합니다. 그러면 자, 등기 접수일도 아니고요, 점유 시효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등기 접수일도 아니고 시효 만료일도 아니고 점유 개시일로 소급합니다. 왜냐? 이때부터 사용 수익을 시작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얘기고, 그 다음에 법원의 무효 판결로 환원된 자산 취득 시는 그 자산 당초 취득일이다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그 자산 당초 취득일이다. 편하게 봅니다,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어떤 부동산을 거래했습니다. 근데 부동산 거래했는데, 근데 얘네들 사이에 계약의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소유권이 을에서 갑으로 소유권이 환원합니다. 자, 그랬을 때 무효 판결로 인한 소유권의 환원, 을에서 갑으로의 이 이전은 양도에 당하지 않고요. 여기서는 지금 이거예요. 갑이 이 재산을 무효 판결로 소유권 환원, 돌려받은 자산을 갖고 있다가 갑이 이것을 제3자 병에게 양도했을 때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무효 판결로 소유권 환원받은 자산에 대한 취득 시기는 법원의 확정 판결로, 이번에 법원의 확정 판결일을 취득 시기로 할 것인지, 확정 판결일을 취득 시기로 할 것인지. 자, 이 확정 판결일이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 그 자산, 갑이 애초에 정의란 사람으로부터 당초에 이 자산을 취득했을 때를 취득 시기로 합니다. 당초 취득일을 취득 시기로 해요. 자, 법원의 무효 판결로 소유권 환원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 시기는 당초 취득일이지 확정 판결일 아닙니다. 법원의 확정 판결일로 바꿔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온 싱글들, 돌싱들이요. 돌싱들에게 있어서 내 인생에 한 번 잘못 갔던 오해 격사는 내 인생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난 지금부터 만나는 사람이 첫사랑이고 마지막 사랑인 거죠. 그런 것처럼 무효 판결로 소유권 환원받은 자산 갖고 있다 팔 때 한 번 잘못 갔던 오욕의 역사는 내 인생에 없는 거예요. 당초 취득입니다. 요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107페이지 양가로 9번 의제 취득일 편하게 봅니다. 보유기간이 너무 길다 보면 입증 서류가 다 없어지는 경우가 많고, 또 그 다음에 취득시기 입증이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고, 또 그 다음에 명목소득이 너무 커지는 문제점 때문에 취득 시기를 일정 시기마다 끊습니다. 그럴 때 1984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얘네들은요 1985년 1월 1일 날 취득한 거로 봐요. 실제 취득일에 관계없이. 1978년에 취득했든 82년에 취득했든 84년에 취득했든 1985년 1월 1일 날 취득한 거로 봅니다. 자, 그리고 주식은 뭐 참고적으로요.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은 86년 1월 1일 날 취득한 거로 보고요.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양가로 10번, 11번 뭐 이런 것들은 참고적으로 보시고 양가로 12번 봅니다.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수용이요. 자, 수용의 경우에는 어느 때를 양도민 취득시로 하느냐? 자, 사실상 대금 청산일, 등기 접수일, 수용 개시일, 중 빠른 날입니다, 여러분. 자, 수용은 나란히 세 개가 나와서 중 빠른 날이에요. 하나도 빠지면 틀려요. 예전에 사업 인정고시 1 그랬는데 틀립니다. 자, 25회 시험 때 사업 인정고시 아닙니다. 중 빠른 날입니다. 세 개 나란히 나와야 돼요.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아까 장기할부 조건 매매도 중 빠른 날. 수용도 중 빠른 날 기억합니다.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됐을 때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입니다. 여러분, 토지 수용권자가 보상금 주려고 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공부상 소유자인데 을과 서로 소유권을 놓고 다투고 있어요. 그럼 보상금 누구한테 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보상금을 공탁합니다. 그럴 때는 공탁한 날이 아니라, 공탁한 날 X라고 해놓으세요. 공탁한 날이 아니라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입니다. 그래야지 누구 건지 결판 났잖아요. 소송 판결 확정일이지 공탁한 날 X입니다. 원래 수용은 중 빠른 날이고요. 양가로 13번 양도한 자산의 취득 시기가 분명하지 않다.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을 봅니다. 먼저 여기에 동그라미 합니다. 먼저. 자, 그래서 이 예는 뭐 분필과 관련한 뭐 그런 건데요. 좀 복잡한 거라 그 예를 여러분이 모르셔도 됩니다. 하여튼 수험생이니까 수험생답게 먼저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을 봅니다. 먼저 나중에 이렇게 바꾸겠죠? 먼저 취득한 자산을 나중에 취득한 거로 본다 이렇게 바꾸겠죠? 자, 먼저 이렇게 기억하고요. 예제 문제 양도 시기 및 취득 시기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는데요. 2번 볼게요. 점유로 인하여 부동산의 취득 시효 민법 245조 1항에 의해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로 한다. X입니다. 아니고 등기 접수일도 아니고 시효만료일도 아니고 언제라고 했어요? 점유개시일로 소급한다고 그랬습니다. 점유개시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참고고요. 자, 108페이지 보겠습니다. 제5절 비과세 양도소득입니다. 자, 어느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것이냐. 비과세 양도소득의 종류. 자, 요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과세 양도소득은 여기 31회 때 나오고 작년에 안 나왔는데 어떤 간에 비과세 양도소득의 소득과 관련한 거 예전에는 거의 매년 양도세 비과세가 나오다가 최근에는 조금 매년 나오거나 뭐 그러지 않게 지금 되어 있는데 그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과세 양도소득의 종류부터 시작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든가 그 특례 이런 것들이요. 또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에 2022년 5월 우리가 5월 달에 개정된 내용이 있어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도 있고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2022년 올해 개정세법이 애초에 또 개정된 것이 있었고 연초에 자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고가주택과 관련해서는 작년 또 12월 달에 개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개정된 내용 또 최근에 2022년 5월 달에 개정된 내용까지 포함해서 설명을 쭉 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요. 제5절 비과세 양도소득 여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